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어요 함께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으로 다양한 매체라는 제목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자, 가부터 봅시다. 매체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말한다. 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개념의 이런 의미를 밝혀주는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해요, 여러분. 정의. 이제 정의만 보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잖아요. 매체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말한다. 그게 뭔데? 그래요.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정의만으로 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설명한다거나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씁니다. 자, 이 글은 어떻게 했을까? 이어서 보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구나.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보죠. 자, 첫 번째 매체, 책입니다.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한 매체로서 책이라는 매체의 뜻 설명하고 있죠. 주로 문자 언어로 정보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책은 읽죠. 일반적으로 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진다. 자, 책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 특징을 설명할 때 다른 매체와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이나 아니면 뭐 밖에서 누가 나랑 다른 애랑 비교하면 너 왜 비교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 시간에는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교는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 대조예요. 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조. 자, 그럼 여기서 책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에 비해서 정보 제공의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책은 만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면 제약이 크지 않아서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책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다른 매체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차이점이니까 대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책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이어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신문이라는 매체입니다. 문자 언어나 사진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책과 유사하지만 그래요. 유사하지만 그랬으니까 비교와 대조 중에 그렇지, 비교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제한된 제작 시간과 지면 때문에 책에 비해 상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책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책과의 대조. 하지만 책과 달리 신문은 보도, 기사, 사설, 일기예보 등 때에 맞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책과 대조하고 있죠. 이는 텔레비전과도 공통적인 특성이다. 책과는 대조지만 텔레비전하고는 공통적이래요. 비교. 앞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이 글은 다양한 매체를 설명을 할 때 각 매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체들의 특징을 서로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매체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대상의 특징을 볼 때 그냥 그 대상은 이러하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슷한 다른 것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견주어 보면 이 두 가지 대상의 특징이 더 각각 다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조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대상을 설명을 할 때. 자, 신문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텔레비전 갑니다. 텔레비전은 영상, 음향, 문자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막이죠. 음성 언어 등으로 정보를 구성한다.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은 현장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서 자, 신문에 비해 이번에는 신문과 견주어 보죠. 정보가 생생하게 전달된다.
자, 신문과 텔레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 텔레비전의 특징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신문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텔레비전의 특징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어지는 매체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인터넷이네요. 문자 언어에 음성 언어에 영상, 음향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매체를 정리를 할 때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그래서 인쇄 매체는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소리 같은 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상은 화면에다가 소리까지 같이 담을 수가 있다면 인터넷 매체는 두 가지,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특징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누구는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은 내가 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쉽게 만든 것을 또 볼 수도 있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겠죠. 근데 일반적인 다른 매체 우리가 뭐 책을 써서 출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성이 좀 쉽죠. 자, 인터넷상에는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어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뭐 접속어라는 말도 쓰는데 초등과정에서는 이어주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뭐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줘요.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무엇인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와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터넷 특징까지 봤습니다. 이제 끝부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는 앞서 다양한 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요약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이 글의 끝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봤어요.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올바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글의 짜임을 살펴보면 뭐 일반적인 설명하는 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하고 끝은 각각 하나의 문단이라면 나머지 문단들이 가운데 부분 비슷한 내용이죠. 각각의 매체의 개념이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글의 짜임을 보자면 각각 따로따로 문단이지만 처음 문단 시작을 하고 나머지 문단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총 4개의 문단. 나, 다, 라, 마 묶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글의 구조 간단하게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하는데 우리 저학년에서는요. 글의 목적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고학년으로 오면은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각각의 매체가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달라요. 때문에 어떤 자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활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글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이 글을 참고할 때 학생들의 반응 중 알맞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자, 선우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지진에 대한 뉴스를 봤어. 현장 영상을 보니까 지진의 피해가 생생하게 느껴지더라. 자,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현장 영상이 나오겠죠.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죠. 나도 오늘 아침에 아빠가 읽고 계시는 신문에서 지진 기사를 봤어. 어제 일어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지진이었대. 신문에도 관련된 내용이 기사로 실릴 수가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진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었어. 백과사전이 실시간 정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지진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뭐 어디서 주로 발생을 하는지, 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막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 정보에는 아니죠. 백과사전은 한번 나오면 뭐 10년 이상씩 쭉 가는데. 그래서 3번과 같은 내용이 알맞지 않은 반응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매체의 특성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진에 대한 소식을 바로바로 알려주어서 좋은 것 같아.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렇죠. 누구나 인터넷에 이렇게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 이번 지진의 피해라고 올라온 사진이 작년 사진인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살펴봤었죠. 이번 내용도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흔히 이제 반응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다 답이 아닌 거 아니냐 싶은데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반응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글만 잘 읽으면 이 내용은 이 글에 안 나왔는데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에 들어갈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이어주는 말,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접속어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들을 접속어라 한다. 앞뒤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돼요. A 앞의 내용은 인터넷상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뒤의 내용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요.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가장 알맞습니다. 또는 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어죠. 또한이나 그리고의 경우는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접속어고요. 한편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어떤 측면을, 한쪽 측면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보여줄 때 한편이라는 접속어를 쓰고요. 그러나는 이제 그리고나 또한과 반대죠. 그리고나 또한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면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접속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이어주는 말을 많이 써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각각의 이어주는 말의 뜻을 뭐 외우고 공부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평소에 어떤 이어주는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요. 또는 이어주는 말을 활용해서 글쓰기, 말하기 연습을 해본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고 쉽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